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쉽지 않았죠. 오늘 하루 만에 약 11% 가까이 빠졌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 최근 두 달 동안 본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빠졌어요. 다만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물론 복잡 다단하지만은 그 사실을 알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공포가 줄어들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중국산 DUV 장비,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앞서서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 이렇게까지 코스피를 3전 닉스를 괴롭힐 지경이었던가?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주범은 외국인인데 오늘 외국인이 판 돈 자체는 사실 우리가 6월달 정도에 봤던 것보다는 딱히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6월에는 오늘보다 더 큰 금액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뭐 어쩔 땐 하루에 마이너스 7조, 마이너스 8조 이런 날들이 그냥 매일매일 매도 강도를 높이면서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크게 더 빠지냐? 자, 마트에서 사과 한 상자가 원래 10,000원인데 지금은 사과값이 반값이 됐어요. 똑같이 10,000원어치를 산다 해도 지금은 사과가 2배 필요하다. 즉 같은 돈이라도 실제 개수, 물량은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SK 하이닉스 주가가 6월 고점에서 이미 40% 넘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옛날에는 3천억 원어치를 팔려면은 100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170만 주를 팔아야지 같은 3천억이 나온다. 즉 돈의 액수는 비슷해도 실제 시장에 풀린 주식 개수는 지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폭락이 더 커 보인 첫 번째 이유죠. 재밌는 점은 오늘 국내 큰 손분들, 연금이나 뭐 증권사 오히려 대부분 샀어요 오늘은. 다만 딱 한 부류만 자산운용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물량을 받았다. 국내 큰 손들도 몰아서 판 건 아니고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다 받아준 날이에요 오늘.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분들이 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그리고 오늘 중요한 점이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을 복귀해보면은 그때는 아침에 확 빠졌다가 낮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웃으면서 많이 끝났죠. 아침에 살짝 울었다가 오후엔 별거 아니었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였죠. 아침부터 계속 쫙 빠지면서 거의 마감 직전 오후 3시까지 계속 밀렸죠. 그 최저점에서 겨우 조금 0.5%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아침에 겁먹은 분들이 오후에 후회하며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팔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팔았다. 이게 오늘은 좀 달랐어요, 다른 날들이랑. 그리고 오늘 떨어진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만 아픈 건 아니었고 배 만드는 회사인 조선도 아팠고 자동차, 은행, 증권까지 거의 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쫙 다 같이 빠졌죠. 딱 방산이랑 식품회사만 덜 빠졌어요. 즉 중국발 반도체 뉴스가 반도체 걱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냥 오늘 에이 그냥 다 팔자 이런 공포가 시장 전체로 다 번졌죠. 그리고 오늘 이 코스피 게임장에서 제일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주식인 현물은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어요. 최근 며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동시에 선물에서는 오히려 사기 시작했죠. 하락 보험이 풋옵션은 팔아버렸고 어떻게 한 사람이 팔면서 동시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솔직히 하나로 딱 정해진 이유가 있진 않아요.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게 다 섞여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숫자인 거예요. 자, 하나씩 쉽게 보면은 최근 계속 며칠 동안 한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수급 흐름을 봤었죠.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팔고 하락 보험을 계속 사고 있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봐서는 모르는데 오늘 시점에 와서야 계속 누적되는 그 흐름들을 보면은 떨어질 것 같다에 계속 베팅을 걸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간밤에 그런 뉴스가 떨어져야지 그런 명분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진짜로 와버린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락에 대한 베팅이 맞았으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선물을 되서서 그러면 수익을 확정, 풋 보험도 팔아서 수익 확정, 오늘 그 돈을 현금화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 되판 양이 최근 일주일 동안 쌓아온 베팅의 3분의 1 정도를 정확히 되돌리는 규모였죠. 즉 이게 이제 안전하다고 봐서가 아니라 내기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하락 베팅에 대한 상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0분간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죠. 이럴 때 주식시장이랑 선물시장의 가격이 잠깐 어긋나는데 마치 두 환전소가 서로 다른 환율을 잠깐 보여주는 것처럼 이때 싸진 쪽을 사고 비싼 쪽을 파는 자동거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건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혀 아니라 그냥 가격 차이를 먹는 기계적인 거래. 이런 메커니즘이 또 작동을 했죠. 그리고 이후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CXMT 그리고 중국발 노광 장비, 이 뉴스가 정확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죠. 시장 전체가 망한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두 종목은 위험하니까 정리하자. 주식 파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전체 반도체를 빼면 나머지는 이 뉴스랑 상관이 없네. 그럼 전체 시장에 대한 베팅은 오히려 늘려도 되지. 이러면 종목은 팔고 지수는 산다. 자연스럽게 오늘 현물을 팔고 지수 선물을 산 내용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후 네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증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만든 금융상품 ELS가 있죠. 오늘처럼 크게 떨어져서 그 상품의 특정 손실 구간을 실제로 통고하게 된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해지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낙인 구간을 통고하고 나오면 오히려 팔아뒀던 선물을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건데 외국인은 한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이라는 숫자는 수백 개 서로 다른 펀드를 다 합친 거죠. 어떤 펀드는 정말 겁먹고 삼성전자를 던졌는데 다른 헤지펀드는 오늘 폭락은 좀 심했어 얘들아. 그래서 선물을 사서 반등이 걸었을 수도 있죠. 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가 하나의 통계로 합쳐진 것뿐이다. 그래서 진짜 답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5가지가 조금씩 다 섞여 있다. 다만 숫자로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거는 이유 1번.
베팅에 대한 청산이죠. 왜냐하면 오늘 되판이양이 최근 쌓은 베팅 규모랑 거의 정확히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이런 큰 폭락을 6번 겪었는데 4번은 다음날 바로 반등했어요. 그런데 딱 2번은 며칠 뒤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진짜 바닥을 찍었죠. 재밌는 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던 그 2번이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크게 빠졌던 날들, 그리고 오늘이 2달 전체에서 가장 크게 빠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오늘 바로 바닥일 확률보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확률, 이게 살짝 더 높다고 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다만 최근 기준으로 딱 6번밖에 안 본 거라 100% 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판 돈 자체는 옛날보다 크지 않았고 물량 착시가 큰 거예요. 국내 큰 손들은 오히려 대부분 샀고, 오늘 외국인의 선물 옵션 움직임도 이제 하락을 안 본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 베팅을 현금화했다, 절제된 그림이었죠. 다만 낙폭 자체는 역대급이었고 하루 종일 안 좋았고 업종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과거 패턴상 이 정도 큰 날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딱 중간인 게 완전 괜찮다도 아니고 다 끝났다도 아니다. 자, 이게 수급적인 그림이라면은 펀더멘탈적으로 수급은 강아지의 꼬리 같죠.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들이 수급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중요한 건 몸통, 중심이겠죠. 펀더멘탈. 그거는 어떠냐? 어제 미국 장에서부터 오늘 코스피까지 이 하락과 급락의 명분을 먹이 삼았던,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조금 더 그 반도체 뉴스를, 살짝 그 진실을 이면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당장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흐름의 한 조각이니까. 그리고 이 조각이 내일 모레 있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젯밤 새벽에 야간 선물도 폭락하고 중국 노광 장비는 뭐며 ASML은 또 왜 그랬어? 자, 이걸 다 알려면 일단 굉장히 쉽게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살짝 알아야 돼요. 반도체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작은 유리판, 웨이퍼라고 하죠. 그 위에 초정밀 회로 그림을 찍어내는 작업이죠. 사진을 인화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 사진, 해상도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수준이죠. 이게 정교해야 돼요. 이걸 찍어주는 카메라 같은 장비를 EUV, 노광 장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중에서도 최고급,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회로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EUV 장비라고 하고, 이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회사가 바로 ASML이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덜란드의 삼성전자. 그래서 최신 스마트폰 칩이나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HBM, 이런 AI 메모리 같은 최첨단 반도체는 사실상 ASML 없이는 못 만들어요. 이 회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 EUV 말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 카메라가 있다. 이게 DUV예요. 최첨단은 아닌데 여전히 꽤 많은 반도체.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나 일반 D램 같은 조금 더 범용적인 걸 만드는 데 쓰이는 카메라죠. 그래서 어젯밤 나온 소식은 중국의 한 회사, 상하이 위량성이라는 회사예요. 화웨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DUV급 카메라를 자체 개발해서 실제로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비, SMIC라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가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실제로 써보면서 검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놀란 거죠. 중국이 이제 이런 것도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됐네. 즉 상징적인 충격이 있었고, 물론 이거는 당장 ASML 매출이 확 깨져서가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유사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는 조금 더 4월 뉴스에서 진일보단 뉴스였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화웨이부터인데, 화웨이는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죠. 반도체 장비를 직접 사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겉으로는 화웨이랑 무관해 보이는 회사를 여러 개 만들자. 그 첫 번째가 C캐리어라는 회사예요. 화웨이의 반도체 장비 제조 부문, 여기서 파생된 회사죠. 화웨이 반도체 설계 부서 직원들이 파견될 만큼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노광, 증착, 식각, 계측까지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가 나눠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이 한 회사가 커버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이 C캐리어라는 장비 이름을 중국의 명산에서 따왔죠. 식각 장비는 우이, 에피텍시 장비는 어메이, 국뽕 마케팅을 장비 브랜딩에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2023년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 AI 칩 기린 9000S를 만드는데 장비를 납품한 거예요. 즉 미국 제재를 뚫고 나온 이 7나노 칩 뒤에 서 있던 게 C캐리어였던 거죠. 그럼 어젯밤 뉴스의 주인공 위량성은 뭐냐? C캐리어가 위량성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관계가 이래요. 화웨이가 있고 자금이랑 인력을 지원하죠. C캐리어, 장비의 전 카테고리를 커버하는 큰 회사죠. 이 회사가 위량성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위량성은 노광장비 특화 자회사격인 거예요. 즉, 한 가족이 카테고리별로 회사를 쪼개서 미국의 개별 제재를 피해가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C캐리어는 이미 자체 EUV 장비 개발에도 들어갔는데 내부 코드명이 에베레스트산, 스케이도 야망도 국가 프로젝트급이죠. 그래서 이 위량성의 올해 목표 생산량이 얼마냐? 5대예요, 5대. 내년 목표도 20대. 그런데 ASML은 한 해에만 130개 넘게 팔고 있죠. 비교가 안 되는 규모죠. 게다가 이 장비가 아까 말한 DUV급이다 보니까 최첨단 반도체나 HBM 만드는 데는 아직 어림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 장비가 단위 노광으로 28나노급인데 멀티 패터닝 기법을 쓰면은 7나노, 극단적으로는 수율을 희생하면서 5나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도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멀티 패터닝으로 옛날 장비를 여러 번 돌려서 미세 공정 흉내내기는 사실 화웨이가 2023년 기린 9000S를 만들 때 썼던, 이미 보여줬던 그 트릭이죠. 즉 이번 장비가 새로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수입해서 쓰던 그 낡은 트릭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트릭에는 항상 같은 대가가 따라붙죠. 인텔과 TSMC도 이런 방식을 시도했는데 제조 단계가 늘어나면서 오류와 수율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화후 반도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7나노를 시도를 할 때 낮은 수율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관건으로 꼽혔죠. 한마디로 가능은 한데 비싸고 불량률이 높은 우회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진짜 최전선인 EUV는 아직 한참 멀었다. C캐리어의 자체 EUV 프로젝트, 이 에베레스트조차도 아직 초기 단계고, 이번 위량성의 장비도 핵심 부품 일부는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죠. 국내 공급업체의 차질로 올해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어요. 즉 완전 국산화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두에서 규모가 작다고 했는데 이거는 본격 양산 기준이 아니라 파일럿 라인에서의 생산 기준인 거죠. 언제나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때와 실험실에서 생산을 할 때는 그 처리량과 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즉 현재 헤드라인 숫자들 올해 5대, 내년 20대에 겁먹을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당장 ASML이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시장이 반응한 거는 손해 계산이 아니라 중국이 서방 장비 없이도 반도체를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처음 눈으로 확인한 일종의 심리적 재평가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미국 의회에서 지금 이 중국 회사들 SMIC나 화원 반도체 여기에 ASML 장비를 팔거나 고쳐주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인 단계, 즉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중국 장비를 처음 받게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어제 상장에서 장난 아니었던 창신 메모리 CXMT죠. 즉 이 CXMT가 앞으로 쓸 카메라 이 장비가 중국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제 월요일이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라는 게 테마였으면은 오늘 화요일은 그 메모리를 만드는 장비까지 본인들 힘으로 만들겠다, 이게 또 하나의 스토리였던 거죠. 미국 시장과 코스피를 쓸어버린 월요일과 화요일이 특정 기관들의 하락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로 이어진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전체 코스에 진짜 먹어야 될 디저트 같은 얘기가 남아있는데, 7월 29일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물론 지금 나와있는 예상치는 어마어마하죠. 증권사 14곳이 예상한 평균치를 보면은 매출은 84조 원, 영업이익이 64조 원이에요. 학교 시험으로 치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만점이야, 이 소문이 학교 전체에 파다하게 퍼지는 거죠. 물론 만점을 받을 거라고 소문난 학생이 진짜 만점을 받으면은 다들 엄청 또 축하해주진 않죠. 3주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대해서 가이던스 하향치가 나올 것 같다는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양액이 둘 다 급락했었죠. 성적표는 진짜 잘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안 좋았죠. 좋은 소식이 이미 시장에 다 퍼져 있으면은 막상 그 소식이 진짜로 나오든가 아니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 참여자 부모님들은 화만 내요.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럼 SK하이닉스도 좋은 소식 다 알아서 그동안 미리 빠진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오히려 최근 한 달 동안은 AI 투자 속도 자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의심이랑 증권사들 사이에 극과 극 시각차가 있죠. 어떤 곳은 목표 주가가 185만 원, 지금보다 낮아요. 어떤 곳은 420만 원, 430만 원,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이건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이 좋은 흐름이 27년 이후에도 계속 될지 아니면 지금이 정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시장은 이번 실적이 사상 최고일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갈려있다. 그리고 이 갈림을 풀어줄 거는 결국 첫 번째는 실적이 얼마나 더 잘 나왔나. 예상치보다 특히 1분기에 이미 71.53%라는 역사상 최고 이익률을 찍었잖아요. 이번에 이 기록을 다시 넘어서는지가 포인트고, 태원이 형님이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이분이 참여하시진 않겠죠. 다만 AI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가 C레벨로부터 나오는가, 7월 초에 있었던 AI 투자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대해서 회사가 하반기와 2027년 HBM 수급을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로 반박하거나 확인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적 발표 당일에, 그리고 다음날에 외국인 수급 방향을 확인하는 게 좋다. SK하이닉스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 외국인 매매 흐름이 바뀌는지 같이 봐야겠죠. 이게 바뀐다면은 현재 단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신호이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 ADR과 국내 주가 사이 프리미엄이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 이미 한번 상장 초반 흥분이 꺾였던 만큼 이번엔 이 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해외 투자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어젯밤에 파생된 ASML 급락이 코스피까지 폭락시켰죠. 이거는 당장 큰 손해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그 큰 그림 속의 한 장면이다.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다 잘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있다. 그래서 숫자보다 회사가 다음 스텝을 얼마나 자신있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가 진짜 봐야 될 부분이겠죠.
다만 이 와중에 있어서도 개인분들은 오늘 엄청난 물량으로 저가 매수로 또 들어가셨죠. 물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은 좋은 거예요. 신정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에서는 살짝 더 큰 한방이 나올 수 있다고 과거 여러 폭락 사태들을 케이스들을 다뤄보면서 근본에도 어느 정도는 폭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타진해 봤었죠. 즉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도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은 끝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